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20, 30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등 선방하고 있는데요. 병사 월급 인상 같은 선명성 강한 공약을 내건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과 함께 안 후보의 청년 전략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요새 조금 청년 지지율도 높게 얻고 있고 단일화 적합도도 윤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 비결이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한두 푼 뭐 용돈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보다 청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삶의 예측 가능성이 상실되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그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 주는 거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청년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도 면에서는 사실 많이들 얘기하죠. 그 반대 급부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반사 이익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었어야 또 그걸 얻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안철수가 있었네 라고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랑 각각 좀 비교하자면은 네. 안 후보의 좀 어떤 점이 특히나 이 청년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성과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미지 면에서는 좀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진 이미지라면은 좀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과감성이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가진 이미지라 하면은 이제 공정성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은 어떤 좀 포장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포장의 성격이 강하다 보고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 그 내면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저희들도 캠프 차원에서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반등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안철수란 사람이 가진 꽉 차 있는 그 내면의 컨텐츠를 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이탈해야 그렇죠. 헤어나오지 못한다. 네, 그렇게 표현할게요. 네. 여러 가지 나열을 하면은 좀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하나만 꼽아서 대표 청년 공약을 소개하자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공약이라고 하면은 저는 연금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 얘기를 꺼냈을 때 기존에 뭐 연금을 내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딱 90년생입니다. 근데 90년생이 이제 만 65세가 되는 해에 그러면 연금의 재정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들은 연금이라는 그 밑빠진 독에 물만 계속 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우리가 개혁을 해내면 해낼수록 우리의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연금을 누릴 수 있다.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는 더 보장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책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책임에 비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기성세대 그리고 정치권이 가져야만 하는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들을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준비 중인 것 중에 이거 조금 기발한 거 있다. 뭐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게 좀 있으신가요? 준비 중인 거를 미리 얘기하면 좀 김이 빠지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공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제도에서 기존의 정시는 가나다군에서 하나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저희가 이제 수시 폐지와 이제 정시 확대 공약과 더불어서 정시도 제한 없이 6장의 원서를 그러니까 군별 제한 없이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게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재미를 좀 보는 공약이 탈모약 건보 지원이에요. 그래서 안 후보님이나 이제 캠프에서는 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은 참 일관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막 지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지금의 구조가 문재인 케어 들어오면서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24년에는 고갈이 또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메꾸려면 결국에 세금이 들어가거나 이제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인데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이제 카피약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약이 있고 이제 제너릭이 있는데 그 카피약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근데 저도 탈모약 유저라서 좀 저도 먹고 있습니다. 관심이 좀 있기는 한데 카피약 가격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카피약에 대한 그 우려들이 있어요. 또 소형 제약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능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게끔 국가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또 그게 시장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이제 윤 후보로 좀 넘어가자면은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론 지금 내세워서 좀 젊은 남성들 호응을 좀 얻고 있어요. 네. 이걸 안 후보님 캠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국가 부처라는 것은 이제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효용성 있게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고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운영 방식 자체가 과연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여성계라는 또 하나의 집단의 어떤 카르텔화되어 있는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폐지라든지 아니면 또 그냥 부처 이름만 바꾸는 식의 그런 부분의 접근은 우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후보님 생각도 여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젠더 이슈라는 게 또 2030 세대에서 핫한 이슈긴 하잖아요. 그래도 기저에 깔려있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라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님이 이 여가부 폐지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그분의 의중이지만 네. 청년본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의견을 좀 전달을 드릴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지지율 목표치가 있다면은 한 네. 어느 정도는 우리 후보님이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더 끌어올릴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보다 많은 2030 세대들이 안철수의 비전이라면 이 국가의 운영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최대한 많이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이고요. 포퓰리즘적인 접근은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거는 정치인의 양심에서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030 세대들한테 이거는 진짜 실현될 수 있겠다. 이거는 그냥 무책임하게 던지는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청년 본부도 마찬가지고 후보도 마찬가지고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감은 명확하게 2030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조사를 또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진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 방식이고 또 그것이 지지율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우리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